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모델링 및 예측 6주차 2교시 수업이에요. 네. 가설 검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고, 이 가설 검정의 그 어떤 종류, 어떠한 경우들의 어떠한 검정 통계량을 달리 써야 된다라는 내용까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어떤 다양한 경우에 가설 검정의 그 어떤 케이스의 검정 통계량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간단한 예제들을 풀어보면서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가설 검정 지금 현재 슬라이드부터 시작해서 우리 단일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하고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일 모집단의 평균 비교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들었던 예처럼 초등학교 4학년짜리의 평균 키는 이 정도이다. 그런데 내가 근처에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을 모아서 키를 재보니 그렇지 않더라. 알려져 있는 값보다 작더라. 혹은 알려져 있는 값보다 크더라. 이렇게 할 수 있고 알려져 있는 값이 아니더라 라고 이런 경우에 아니더라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이렇게 막 많이 한다 해도 알려져 있는 값 정확한 그 평균 값을 우리의 표본의 평균이 그대로 딱 들어맞출 일은 없거든. 그래서 단일 모집단의 평균 비교에 이제 어떤 키 이렇게 크더라 작더라 어떤 알려져 있는 값보다 크더라 작더라도 가능하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양측 검정 중에 우측 좌측 이런 식으로 유의 수준을 때로는 왼쪽에 다 해당하고 때로는 오른쪽에 다 해당하면서 그렇게 가설 검정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아까 했던 예제처럼 A 회사에서 B 회사라고 뭔가를 납품했는데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납품한 제품의 규격이 요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부 다 불량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납품받아 본 것들 중에서 몇 개를 이렇게 혹은 납품받은 것들을 전체를 다 측정을 해보니 원래 얘기하고 있던 규격서에 적혀 있는 거랑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달라요 이러면서 A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면 A 회사는 당연히 다르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마련이죠. 그러면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 사람들 사기치네 라고 하고 싶은 경우에는 통계적인 가설 검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겠어요. 제 수업에서 이 통계나 모델링을 들은 학생들 중에 이러한 부분으로 회사에 가가지고 입금 받을 만한 일이 있을지. 네. 가설 검정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관 분석해서 회귀 분석으로 모델링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이 컴퓨터에 SPSS를 깔아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지금. 학교에다 뭐라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SPSS를 실습하게 해야 하나 그런 게 좀 걱정인데 네. 어쨌든 단일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모분산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모르는 경우에도 소표본일 경우, 대표본일 경우로 나누게 되고요.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 두 모집단의 분산을 각각 다 아는 경우 또는 이것을 모르고 이거라고 가정할 인 경우이거나 아니면 빠져야 되네. 네.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경우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소표본, 대표본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이걸 모르고 이것도 같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문제 심각해요. 네,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경우 단일 모집단의 평균 비교를 하는 경우를 가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가설검정의 절차예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그리고 유의수준 알파를 정합니다. 혹은 유의수준 알파는 누군가가 0.05로 하세요, 0.03으로 하세요, 0.01로 하세요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할 수도 있어요. 유의수준 알파를 0.05로 했을 때 H0는 기각. 그런데 0.03으로 했을 때 재택 이런 식으로 기각할 수 있었는데 재택을 할 수 있었다든지 이렇게 유의수준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대립가설을 빡빡하게 엄격하게 하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왜 그렇게 결정이 되겠어?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으면 유의수준 알파가 0.05 이 끄트머리에 할당되는 거랬죠. 0.03을 하면은 더 끄트머리, 0.01 하면 더 끄트머리에 이렇게 유의수준이 할당이 되게 돼요. 그러면 원래 알려져 있던 뮤가 여기라고 여기일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그 표본 평균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어야만 이 H0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요만큼 차이가 나야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유의수준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의수준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엄격하게 가설검정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고요. 자, 그리고 통계량 X바에 대해서 이제 검정 통계량을 구합니다. 어떻게 구할까? 네. 통계량 X에 대해서 Z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이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중심극한 정리의 가설에 의해서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구합니다. 지금은 모분산을 지금 알고 있어요. 아이고야. 네. 모분산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본의 그 평균을 우리가 수집한 표본으로부터 계산이 되는 값일 것이고 뮤의 칸에 들어가는 것은 알려져 있는 뮤에 대한 사실이 맞냐 아니냐를 지금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리고 모분산 당연히 모표준 편차 알고 있고 그리고 시그마 n은 우리의 표본의 n이죠. 루트 n은 표본의 n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주어진 유의수준 알파에 대해서 임계값과 기각력을 구합니다. 임계값과 기각력을 알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래가지고 구하는 거죠. 여기 양측 검정, 좌측 검정, 우측 검정 할당해 가면서 가운데가 어디 H0의 채택력, 양 사이드가 H0의 기각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무가설의 기각과 채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한번 예제를 볼까요? 네, 예제. 어느 공장에서 제조되는 특수 제품은 공정 온도 100도씨에서 만들어진다. 이때 제품의 강도는 정규 분포 60의 표준편차, 평균 60의 표준편차 2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공정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제품을 생산했더니 표준편차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즉 시그마는 2이나, 그죠? 60, 여기서도 뮤는 60, 그죠? 시그마는 2이나 평균 강도에는 차이가 있어 보여서 변화시킨 공정 온도에서 생산된 제품들 중 20개를 이미 추출하였어요. A는 20. 추출된 제품들의 강도를 측정해서 표본 평균을 계산한 결과 62kg. 그러면은 X바가 62. 그죠? 공정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의 평균 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지,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생산되는 제품의 평균 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지, 유의수준 5% 알파는 0.05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공정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의 평균 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지를
하랬어. 그죠? 허허,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하겠어요? 아이고, 잠시만요. 펜. 네. 펜 색깔이 네. 자, 펜 색깔을 까만색. 자, 이 평균 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기무가설은 어떻게 하게 돼요? 기무가설. 기무가설은 평균 강도는 안 달라져. 원래 평균 강도는 얼마? 60이야. 미우는 60. 그런데 대립가설은 어떻게 돼요? 대립가설은 평균 강도는 달라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봐요. 공정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제품을 생산했더니 표준 편차에 변함이 없었지만 평균 강도에는 차이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품들 중 20개를 임의로 추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립가설은 뭐예요? 뮤는 60이 아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평균 강도에는 차이가 있어 보인댔지 평균 강도가 커진다든지 평균 강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단지 무엇이 궁금해? 평균 강도가 60이 아닌 것 같아. 왜? 우리 공정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제품을 만들어 봤거든. 네. 그래서 뮤는 60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때요? 이거는 좌측 검정이에요? 우측 검정이에요? 양측 검정이에요? 양측 검정이에요. 그리고 유의수준 알파는 0.05. 그러면 기무가설의 채택력과 기강력이 이제 채택력은 가운데에 존재하는 거고 기강력은 좌측에 0.025, 우측에 0.025 이렇게 해서 양측에 둘을 0.05라는 유의 수준을 반으로 나누어서 할당을 시켜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이거는 모 표준 편차를 알고 있어요. 모 표준 편차를 일단 하나 이렇게 했고 두 번째 모 표준 편차 알고 있으므로 네, 이걸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 우리 위에 적은 것들. 자, 어떻게? x바 빼기 뮤 그리고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x바는 얼마? x바는 표본 평균 계산 결과 61이래. 62 빼기 뮤는 60 나누기 표준 편차 얼마? 2. 그지? 2 나누기 루트 n은 얼마였죠? 20. 이거 계산하면 약 4.47이 4.4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소유점 셋째짜리까지 넣어주자. 자, 그리고 Z 0.025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무가설 대립가설의 채택력을 이렇게 구하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린 뭘 구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봤을 때 양쪽에 0.025와 0.025를 할당하는 요 지금 여기 이 Z값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의 Z값은 지금 4.472로 계산이 됐어. 그런데 기무가설의 채택력과 나머지 기강력을 결정짓는 나머지 이 두 양측에 있는 기강력 H0의 기강력을 결정짓는 요 Z값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Z 0.025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0.025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네, 0.025. 이 표에 없구나.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번 주 거기에 있는 것 같아. 아차 했네, 내가. 네. 자, 5주차에 있으려나? 네, 여기 있네.
자, 0.025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자. 복사해서 지우고 지금 6주차 2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다음에 한번 새 슬라이드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지고 0.025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0.025 0.025를 여기서 찾으려면 자, 슬라이드 쇼 넘어갈게요. 0.025 이 밑에 있겠구나. 자, 현재 슬라이드부터 0.025 0.025이니까 여기 지금 이 0.025를 찾고 싶은 거지. 0.025를 할당하는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찾으려면 확률값이 0.025를 찾아야 돼. 그죠? 그래서 이 z값이 지금 마이너스 몇인지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확률 테이블 안에서 0.025를 찾아서 여기 이 확률값을 0.025로 만드는 z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25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0.025 찾았네. 0.025 마이너스 1. 뭡니까? 이 0.025를 좌측에 할당하는 z의 값은 마이너스 1.96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 제품의 채택력과 기강력을 결정짓는 z값은 z 0.025는 마이너스 1.96. 그러면 여기는 무슨 값이겠노? 1.96이겠죠. 플러스 1.96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1.96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 이렇게 결정되는 채택력과 기강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H0의 채택력은 Z는 마이너스 1.96보다 크고 1.96보다 작은 이런 값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범위에 있을 때 우리의 지금 계산된 검정 통계량, 이제 검정 통계량이 왜 검정 통계량인지 알게 돼요. 우리의 검정 통계량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4.47 여기 4.47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 존재합니까? 기무가설에 기강력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나타내는 거죠. 검정 통계량 검정 통계량 Z는 아이고 튀었다. 지우고 깔끔하게 할게요. 지우개.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잉크 주석을 해놓은 것도 보존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검정 통계량 Z 4.472는 어디에 포함되지요? 기무가설의 기강력의 존재함으로 자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기무가설을 뮤는 60을 기각한다. 즉 공정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의 평균 강도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시험을 치면 요걸 제대로 노란색으로 살짝 요걸 제대로 세팅을 했는지, 그리고 이걸 제대로 캐치해 왔는지, 뭐 알파를 제대로 했는지, 뭐 이건 좀 점수 할당이 적지만 이걸 제대로 계산했는지 검정 통계량, 그리고 요 값을 이 채팅력 기각력에 이거를 제대로 표해서 찾아왔는지, 그래서 요걸 제대로 낸 판정을 내렸는지, 이러한 부분을, 아이고 또 튀었다, 이러한 부분을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를 주자면 여기 뭐 이게 한 만점이 한 30점이라 치면, 만점이 30점이라 치면은 이게 한 7점에 해당하고, 이게 한 또 6점 정도에 해당하는, 이게 이제 이게 통틀어 가지고 한 6점 정도에 해당을 하고, 이게 또 중요하니까 7점 정도에 해당하고, 이렇게 해서 20점이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20점 할당하고 나머지 30점에 이제 10점, 나머지 10점은 이게 5점, 그리고 이게 3점, 이게 2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물론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지만 이렇게 할당을 해서 채점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고 또 형광펜 지우개로 이렇게 해서 가설검정에 처음 이제 여러분이 입문을 했어요. 이제까지 가설검정을 입문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많은 걸 배워왔던가. 사실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지만 저는 굉장히 좀 여러분에게 얼굴을 대면하고 하는 것만큼의 강도의 그 어떤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어요. 그리고 사실 앞에 앉아 있지 않다 뿐이지 제가 설명하는 정성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단지 안타까운 건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을 이해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관찰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나 진도가 빠르다는 거. 진도 빠르다는 거. 그게 안타깝지. 사실 여러분이 제대로 수업을 이해를 잘 조금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하면 저는 한 번 더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인 단일 모집단의 평균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일 모집단의 평균 비교는 앞서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방금 요 경우 했거든요. 요 경우 했어요. 모분사는 아는 경우 했고요. 이제 모분사는 모르는 경우에 소표본의 경우와 대표본의 경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소표본의 경우 한번 가볼까요? 표본. 발음이 잘 안 되네. 자, 단일 모집단의 평균 비교에 모분사는 모르는 경우에 우리 지금 소표본의 경우를 하고 있어요. 소표본. 30보다 작을 경우, n이 30보다 작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설검정의 기본적인 절차는 같아요. 기무가설, 대립가설, 유의수준 알파 정하고 이게 틀렸네요. T 검정 통계량을 구하고 이거 좀 고쳐야겠네. 검정 통계량을 구하고, 근데 이 T 검정 통계량이 Z 검정 통계량과 미묘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Z는 사실상 모분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X 바 빼기 뮤, 모분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분산의 값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경우예요? 모분산은 모르는 경우거든. 그래서 알지 못하는 모분산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대입합니다. n이 작아서 사실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z분포가 아니라 t분포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t분포는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할 건데요. t분포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t분포는 Z분포가 이렇게 이 정도의 그 어떤 꼬리를 가진다면 T분포는 이것도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굉장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T분포는 조금 더 좌우가 조금 더 이렇게 두터워요. Z분포에 비해서 이게 T분포.
그러면 봐요. 원래 Z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쯤이 0.025, 이쯤이 우측에 0.025를 할당하는 이쯤이 사실상 그 기강력과 그 채택력을 구분 짓는 값이었어요. 기준값이었어요. 그런데 T분포는 이렇게 좌우로 조금 더 두터우니까 0.05를 할당하려면 이 별표 기준값이 저 옆으로 가야겠죠. 즉, Z분포로 검정할 때보다 T분포로 검정할 때 훨씬 더 표본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이 얘기하는 거리가 훨씬 더 길어야. 즉, 여기도 여전히 뮤가 있을 텐데, Z분포로 그 어떤 검정할 때는, Z분포로 검정할 때는 Z가 이쯤에만 있어도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는데, T분포로 검정할 때는 한참 더 멀어야 기무가설이 기각되는 거예요. 왜?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모분사는 모르잖아요. 그죠? 얼마나 퍼져 있는 모양으로 정규분포가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이 알려져 있는 뮤하고의 가지는 차이가 더 크게끔 만들어주는 분포가 T분포인 겁니다. 이 T분포는 Student T Distribution이라고 불러요. 앞에 Student라고 학생이라고 붙여요. 어떤 화학회사에 다니던 직원이 통계에 관심이 많았죠. 혼자서 막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부지런하기도 하지. 그런 학생이 그런 직장인이 사실 자기가 이런 T분포에 대한 학설을 발표를 할 때, 통계학회에 발표를 할 때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나는 그냥 학생이야 이러면서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름으로 익명으로 이런 걸 발표를 한 거예요. 거의 익명이죠. 그래서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나중에 누군지는 알려졌어요. 어쨌든 학생 T 분포라고 불리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더 클 때 활용하는 분포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랑 T 분포랑 생긴 게 달라요. 생긴 게 달라요. 그래서 T 분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더 설명을 하고 단일 모집단의 평균 비교에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